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여러 책 중에서 좋은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허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의 기슭 사이엔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우되 어느 한편의 잔만을 마시지는 말라. 서로 저희의 빵을 주되 어느 한편의 빵만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그대들 각자는 고독하게 하라. 비록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저마다 외로운 기타 줄들처럼 서로 가슴을 주라. 허나 간직하지는 말라. 오직 삶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허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는 것을,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 칼리 지브란 예언자.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게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쳐다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끝과 시작. 사랑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인생.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못한 인생은 여러 에피소드가 뒤섞인 서랍식 희극, 즉 서랍만 잔뜩 있는 시시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랍을 차례로 하나씩 열었다 닫고 서둘러 또 다음 서랍을 연다. 설령 근사한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을 찾아냈다고 해도 그 모든 일이 결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한 볼프강 폰 게테가 읽어주는 인생.
누구나 여행을 하고 있다. 여행이 곧 삶이다. 서로 다른 풍경 속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건너간다. 크리스티안 생제르. 인생은 우리가 숨쉬는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멋진 순간으로 평가된다. 마야 안젤루.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강이 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짐 히크메트. 인생. 생활의 끝자락에 잠이 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세상은 새롭게 시작된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만나거나 만들어간다. 그것이 인생이다. 헨리 데이비드 서로. 고독의 즐거움. 새벽에 아쉬운 것은 속절없이 비어있는 이불 속에 옆자리에 허전한 탓이 아니지요. 제 꿈속에서 와서 놀던 그리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까닭이지요. 인생은 단풍입니다. 영산원 꽃들기도 봄 한철이지요. 연못 연잎이로 이슬방울은 영롱하고 대나무숲 댄잎은 사온거리지만 꿈속에조차 그리운 그 사람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산 홍역은 눈이 부신데 그이는 자취가 없지요. 주옥같은 세상이 차라리 지옥이지요. 그 사람이 태어난 4월의 탄생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나 그대 때문에 마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지병을 얻었으니 이제 두 눈에 청산가리를 붓고 맹아가 되어 떠돌다가 첫눈을 맞으리라고 어금니를 질끔 물어봅니다. 장석주 새벽 예찬. 말테의 수기.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시들, 사람들, 그리고 사물들을 보아야만 한다. 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 느껴야 하며, 작은 꽃들이 아침에 피어날 때의 몸짓을 알아야 한다. 시인은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알지 못하는 지역의 길, 뜻밖의 만남, 오랫동안 다가오는 것을 지켜본 이별,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유년 시절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 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기분을 언짢게 해드린 부모님, 심각하고 커다란 변화로 인해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질병, 조용하고도 한적한 방에서 보낸 나날들, 바닷가에서의 아침, 그리고 바다 그 자체, 곳곳의 바다들, 하늘 높이 소리내며 모든 별들과 더불어 흩날려간 여행의 밤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하나같이 다른 사랑을 주고받는 수많은 밤들, 진통하는 임산부의 외침, 가벼운 흰옷을 입고 잠을 자는 동안 자궁이 닫혀져가는 임산부들에 대한 추억도 있어야 한다. 또 임종하는 사람의 곁에서 지켜 있어봐야 하고, 창문을 열리고 간헐적으로 외부의 소음이 들려오는 방에서 시체 옆에서도 앉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 추억이 많으면 그것을 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추억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추억 그 자체만으로는 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추억이 우리들의 몸속에서 피가 되고 시선과 몸짓이 되고 이름도 없이 우리들 자신과 구별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몹시 드문 시간에 시의 첫 마디가 그 추억 가운데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서 나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리케, 말테의 수기. 봄풀들. 봄풀들의 삭이 땅 위에 돋아나기 전에 흙 속에서는 물의 삭이 먼저 땅 위로 돋아난다. 물은 풀이 나아가는 흙 속의 길을 예비한다. 얼고 또 녹는 물의 삭들은 겨울 흙의 그 완강함을 흔들고 풀어진 흙 속에서는 솜사탕 속처럼 빛과 물기와 공기의 미로들이 퍼져나간다. 풀의 삭들이 흙덩이의 무게를 짓밟고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흙덩이의 무게가 솟아오르는 풀싹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풀싹이 무슨 힘으로 흙덩이를 밀쳐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물리 현상이 아니고 생명 현상이고 역학이 아니라 리듬이다. 풀싹들은 헐거워진 봄 흙 속의 미로를 따라서 땅 위로 올라온다. 흙이 비켜준 자리를 따라서 풀은 올라온다. 생명은 시간의 리듬에 실려서 흔들림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어서 봄에 땅이 부푸는 사태는 음악에 가깝다. 김훈, 자전거 여행 1. 워낙 게으름을 타고 나서 늘 빈둥거리며 사는 이들도 드물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뒤섞일 수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장 깊숙이 가라앉았다가 그득 차서는 잃고 살점 한 조각이 된다는 것이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 몸속의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여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가장 긴 내장의 리듬에 따라 우리가 사는 순간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우리는 맛있게 뭘 먹고 마신다. 그것은 아직 우리의 몸속에 있다. 그러다가 살이 우리 살의 한 부분이 된다. 잠도 그러한 음식과 견주어 볼 만하다. 그렇기는 하나 게으른 사람들의 잠이 언제나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잠은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한다. 나는 어둠 속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믿는 셈이다. 게으르다는 건 늦으러질 대로 늦으러져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다르다. 마치 극장에서 공연이 없는 날을 공연 안 하는 날이라고 하기보다 공연 쉬는 날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저마다 사회라는 극장 또는 무대의 배우다. 우리는 때때로 휴식이, 다시 말해 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공연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지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휴식 시간이나 여가 시간이 있어도 이를테면 일요일에도 계속 움직인다.
심지어 평일보다 더 열중해서 움직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게으르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그것은 슬기로움이나 너그러움의 한 형태다. 물러났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한가로이 거닐기, 남의 말 들어주기, 꿈꾸기, 글쓰기 따위처럼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버려진 순간에 깃들여 있다. 비에르 상소, 게으름의 즐거움. 봄은 동틀 무렵 산 능선이 점점 하얗게 변하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그 위로 보랏빛 구름이 가늘게 떠있는 풍경이 멋있다. 여름은 밤, 달이 뜨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여기저기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은 보기 좋다. 반딧불이가 달랑 한 마리나 두 마리 희미하게 빛을 내며 지나가는 것도 운치 있다. 비 오는 밤도 좋다. 가을은 해질녘 석양이 비치고 산봉우리가 가깝게 보일 때 까마귀가 둥지를 향해 3마리나 4마리 아니면 2마리씩 떼지어 날아가는 광경에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기러기가 줄을 지어 저 멀리로 날아가는 광경은 한층 더 정취가 있다. 해가 진 후 바람 소리나 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기분이 좋다. 겨울은 새벽녘, 눈이 내리면 더없이 좋고 소리가 하얗게 내린 것도 멋있다. 아주 추운 날 급하게 피운 숲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은 그 나름대로 겨울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이때 숯을 뜨겁게 피우지 않으면 화로 속이 금방 흰재로 변해버려 좋지 않다. 세이쇼나곤의 마크라노 소시.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 몸이야 눈에 띄게 바뀌지만 마음도 많이 달라진다. 다른 점이 있다면 몸은 점점 쇠퇴하지만 마음은 어떤 면에선 나아진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패기가 있고 늙은이들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사회에서나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나 상상력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지만 지혜라 불리는 판단력은 잘 익어가는 과일처럼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나도 지금은 젊었을 때와 내면 풍경은 크게 다르다. 젊었을 때의 마음속 풍경은 강렬한 원색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빛깔이 훨씬 흐릿하다. 돋았던 야심의 산줄기가 낮은 언덕으로 풍화되었고 기억의 골목마다 깨어진 꿈들의 조각들이 발길에 채인다. 아쉽게도 득이의 기억들은 세월에 쉽게 바래지는데 그 많은 부끄러운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얻지 못한 사랑의 기억은 흐릿해지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랑의 기억은 오히려 비바람을 견딘 바위 언덕처럼 오롯이 남는다. 젊었던 내 마음이 넉넉지 못했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부끄러움과 회한이 뒤섞여 가슴에 불그스레한 거품을 남긴다. 복거일,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들. 타오르는 촛불이 초를 녹이듯 우리의 영혼의 삶은
육체를 쓰러지게 한다. 육체가 영혼의 불꽃에 완전히 타버리면 죽음이 찾아온다. 삶이 선하다면 죽음 역시 선하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와 세상, 우리와 시간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다.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잠잘 준비, 겨울날 준비는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올바로 살지 못하며 삶의 법을 깨뜨린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삶에서 죽음을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삶은 진지하고 즐거우리라. 레프 톨스토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어제 갔던 곳은 2년 전에도 갔던 적이 있는 봉종사라는 절이다. 영주 부속사의 무량수전보다 오래된 고려조의 목조 건물이 있는 곳인데 실제 건물은 중간에 새 목재로 다 교체해버린 데다 내부도 설렁하니 헛강 같은 게 볼품이 없더라. 그에 비하면 무량수전의 기품이 있는 모습은 가형 국보급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절 구경은 별로 하지 않고 절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저 땅만 보고 다녔다. 온갖 불꽃들을 헤아리느라고 그랬지. 방에 앉아 있을 때 여러 건의 도감을 통해 그렇게 많은 불꽃들을 보았는데도 막상 산에 가보니 온통 신기한 풀이 천지에 널려 있더라. 예전 같으면 그냥 풀 좋다 하고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풀 하나하나의 특성과 이름들을 주걱거리며 헤쳐나갔지. 그러자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신비한 곳간처럼 여겨지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렇게 아쉽게 여겨질 수가 없더구나. 아침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뿌린 뒤라 산골짜기에는 계곡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다. 도랑 근처에는 온갖 종류의 엽기와 고마리가 잔뜩 꽃을 피운 채 곳곳에서 급류의 무더기로 흐느적거리고 있더구나. 어제 봉종사에 오를 때 눈에 가장 신선하게 들어온 불꽃은 물봉선이었다. 봉숭아꽃을 닮았지만 봉숭아보다 훨씬 강렬하고 야성미가 넘쳐나는 꽃이지. 습지와 도랑에 많이 자라는데 산에 오르면서 가장 마음이 쏠리는 꽃이었지. 물봉선 사이사이로 그와 비슷한 붉은 꽃이 자주 눈에 띄길래 자세히 보니 배고픈 며느리가 밥알을 물고 죽은 자리에 피어났다는 며느리 밥풀꽃이었다. 절 위쪽의 요사채로 오르는 길목에는 2년 전처럼 모이가 가득 자라고 있었다. 그때 모이 한 뿌리를 캐와서 원예부 꽃밭에 심었더니 가을에 녀석들이 엄청나게 번져서 그것을 뜯어다 된장에 풀어 모이국을 끓여 먹은 기억이 난다. 산에 사는 스님들은 참 좋겠다. 지천으로 깔려있는 온갖 신선한 약생초를 사시사철 맛볼 수 있으니 말이다. 황대건 야생초 편지. 산허기를 내려와 산허기에 내려서 일단 민박집을 찾아든다.
방바닥에 몸을 부리고 좀 쉬다 보면 어느 순간 밖에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듯하다. 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쑤신다. 등산화의 끈을 조이고 허정거리는 걸음으로 느릿느릿 걷기 시작한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사방천지 초록이거나 알록달록한 단풍이거나 아니면 눈 덮여 눈부신 풍경 사이로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쭉쭉 뻗어 있을 수도 있다. 그 풍경 속을 그저 느릿느릿 걷는다. 어느 겨울의 머리카락 가닥 사이로 바람의 손길이 느껴지고 돌멩이가 들어찬 듯 무겁던 머리가 겁붙해진다. 내 몸에 들어앉아 마구 들쑤시고 조이고 헤집던 질병도 천지의 고요에 저절로 숨을 죽이는 듯 가라앉는다. 허정거리던 다리도 제법 힘이 붙은 듯 제 리듬을 찾는다. 걷다가 지치면 길섭이나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든 차를 마시고 다시 걷다가 이제 되었다 싶으면 민박집으로 들어와 설핏한 잠에 들고 그러다 다시 깨어나면 나가서 걷고 그렇게 1박 2일 또는 2박 3일쯤 지내고 나면 몸 안에 탁하고 오래 묵은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산바람처럼 맑은 무엇이 들어찬 듯하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 살아낼 힘을 얻는 듯하다. 이혜경, 그냥 걷다가 문득.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 확고한 취향도 선택도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조화롭게 풀어내려면 외부 환경이 내면 가득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열망과 부합해야 한다. 건축가와 인류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한 개인의 정신을 찍어내는 게 바로 집이며 인간은 자신이 사는 장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환경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장소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여러 문장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